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이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설명을 드리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선뜻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을 놔놓고 주변에 수리만 하는 것이냐? 이게 시행 방법이에요. 그리고 시행자는 그럼 이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해설집에 참조로 해주시고, 이 법령 해설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광펜을 칠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혼용하는 방법.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1, 2, 3,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1 플러스 1을 하든지 혼용하는 방법,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를 보면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누군지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는 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정비구역 안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공동이용시설까지 새로 설치해 주거나 또는 좀 더 많이 만들어 주고, 대신 주택은 건들지 않는 거죠. 건축물은 주택이 됐든 뭐가 일반 건축물이 됐든 그거는 스스로 소유자들이 알아서 정비를 해라. 우리는 도로만 더 넓혀주고 공원만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가지고 니네들이 좀 더 살기 좋게끔만 해줄게. 우리가 부시고 새로 짓는 값까지는 못 대준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좀 수리 좀 하고 그러고 살아라 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을 해버려가지고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한테 우선 공급하거나 또는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자에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으면 전체를 하든지 아니 일부 하든지 수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한 다음에 주택을 다 지어요. 다 지어가지고 그 토지 등 소유자한테 자, 공급할 테니까 받으십시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뛸 경우에는 아주 좋죠. 적은 비용 평당 450만 원, 500만 원 주고 지어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프리미엄 부츠가 팔아먹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굉장히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지만 만든 다음에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한테 하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에요. 세 번째, 환지로 공급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거를 싹 밀어버리고, 기존에는 꼴목꼴목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들 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논에 가시면 논두렁이 막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 밀어버리고 바둑판처럼 따다닥 만든 다음에 도로 뚫고 뭐 뚫고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옛날 몇 평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 자리 몇 평 줄게. 몇 평 가지고 있는데 몇 평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대신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 거의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도로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바둑판처럼 만든 다음에 도로도 확 넓혀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이 빠져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면적은 떨어지는데 가치가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아 가지고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주택도 짓고 그 안에 뭐 상가, 그 다음에 노인정, 무슨 각종 여러 가지 부대복리시설 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공급하는 이런 방법을 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알아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제가 설명을 쭉 1호, 2호, 3호, 4호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구분을 지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개념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법령 해설집에 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부대시설 그러면 부대시설은 뭐냐? 주택에 부대한다, 딸린다 이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딸려 있는 거, 건축물에 딸려 있는 거, 주차장 당연히 지으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관리사무소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담장, 그 다음에 단지 안에 도로, 그 다음에 건축 설비, 그리고 뭐 보안등, 여기 보시면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공중화장실, 뭐 이런 쭉쭉쭉쭉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뭐냐? 복리시설은 좀 오른쪽에 보시면 입주다정의 생활복리를 위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입주다정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짓는 건데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상가,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런 것도 많습니다. 예, 복지관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복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냥 부대 복리시설이고 이거는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다 아파트 단지로 보통 짓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넣는 이유가 주택을 지으면 당연히 따라서 이것도 지어야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부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굳이 외울 필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느냐? 돈만 있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조문이 쭉 법령집에 나오고 제가 오른쪽에 또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두 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보시면 위에 박스는 첫 번째인 시행자고 밑에 박스가 두 번째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 위에 박스는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1호 방법에 의할 때 할 수 있는 시행자고 밑에 박스는 2호부터 4호까지 할 적에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두 개가 틀리죠. 그래서 1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1, 2, 3, 4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 1, 2, 3, 4를 제가 오른쪽에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1호는 뭐고, 그 다음 2호는 뭐고, 3호는 뭐고, 4호는 뭐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법령집을 대비해 보시면 돼요. 1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하느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해라. 대신 토지주택공사, 흔히 얘기하는 LH공사입니다. LH공사한테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가지고 네가 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런 경우에는 정비구역 공단공고일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 제 15조 1항에 한 게 정비구역 공단공고일인데 이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습니까? 1호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언제 토지 등 소유자 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비구역 공단 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과반수를 받아가지고 LH 네가 해라,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보면 2호부터 4호까지 방법은 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정한 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첫 번째, 시장군수 등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투주택공사. 아까 봤던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경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출자한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한테 네가 해라 하거나 그 다음에 야 니하고 이 밑에 놈하고 같이 해라 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건설업자, 그 다음에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란 말이 이상한데 등록을 할 때 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하게 되면 등록사업자 똑같은 건설회사예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나 출자한 법인한테 시키거나 아니면 니네하고 밑에 건설업자하고 같이 해라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또는 LH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시행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동의를 받는데 사업시행 동의를 어떻게 받냐 하면 이것도 복잡한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형광펜 부분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정비구역 공란공고일 현재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세입자 과반수 동의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안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뭐냐 하면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세입자 동의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또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1호, 3호, 4호에 의한 방법을 할 경우는 안 받아도 되고 여기 보시면 사람 성질나게 해요. 성질나게 해요. 아까 보시면 어떻습니까? 1, 2, 3, 4가 다 동의받는 것처럼 해놨는데 법에서 살짝 대통령령을 위임해놨더니만 대통령이 재빠르게 1호, 3호, 4호는 하지 말자.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뭐만 하냐? 2호만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입자 동의의 예외가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 동의 예외 받을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확대해 가는 거 오른쪽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결국 여기 보시면 2호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거와 달리 세입자 동의를 전혀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자, 시장군수 등은 천재지변 많이 나오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 직접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거야 뭐 상식적으로 괜찮습니까? 지금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건축물이 막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언제 소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동의서 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동의서를 내주면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동의 안 받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본 강의에 대한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2권에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부분에 이제 강의가 순서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